네, 안녕하세요. 김중근입니다.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종목 분석의 포맷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게 공지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그랬듯이 우리가 코스피 지수에 대한 시장 코멘트 리뷰는 뭐 맨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이라 그래서 한 5종목 등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종목들을 매일같이 업데이트 해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전략을 초장에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종목을 분석해 드리는 쪽으로 시간을 가져가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왼쪽에 지금 뭡니까? 타임라인 나오고 있는데, 그냥 타임라인을 그냥, 보내는 것이 지금 아까워서, 그냥 순서만 쭉 내려보는 게 아까워서, 그에다가 뭔가 표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바로 이게 제가 판단이 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장치를 쓸까 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쓱 보고 나서도 종목을 다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분석이라도 쭉 보고 있는데 다 보고 나니까 그 중에서 뭐라도 하나 건지려고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매수할 만한 게 없느냐? 지나고 나서 내가 그 양반이 그 종목을 좋다 했던가 나쁘게 했던가 사라 했던가 팔아라 했던가 헷갈릴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목 분석이 끝난 다음에 판단의 결론은 이라고 해서 뭐라고 여기에다가 바로 표시를 타임라인에다가 바로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코스피 지수에 관한 리뷰입니다. 오늘 지수가 15포인트 좀 올랐죠. 그죠? 간밤에 금요일 날에도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고, 더구나 오늘 아침에 선물 지수가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가 시간에 그래서 S&P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테슬라가 밀리면서 나스닥 지수도 선물 지수도 계속 하락세가 보여가지고, 다시 또 오늘도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좀 밀리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금요일 날 뉴욕 장중에, 나스닥 지수가 500포인트 이상 밀리다가 상당히 하락폭을 많이 줄이면서 아래쪽으로 길다란 수렴을 만들어낸 게, 일반인들로 봐서는 혹시 오늘 저녁에 나스닥 지수가 오를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자아냈는지, 역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주가가 올랐다 그래서 좋아할 일도 아니고 주가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빠할 일도 아니고, 현재 우리의 위치가 어디쯤 가고 있느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우리는 여전히 1, 2, 3, 4, 5로 되는 올해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올 3월부터 시작해서 8월달까지 하나의 사이클이 끝났고, 상승 사이클이 끝났고, 지금은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조정 국면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상승할 거다라는 이야기죠. 자동차,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내비게이션으로 자주 종종 비유합니다만은, 예컨대 1, 2, 3, 4, 5 상승 파동은 길이 잘 뚫리는 원활한 한참, 예컨대 경부고속도로에서 한참 차가 잘 달리는 구간이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차가 좀 막히는 구간에 들어선 거예요. 차가 막히는 구간에. 그러니까 차가 그야말로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물론, 예컨대 상습 정체 구역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중간중간에는 차가 잘 빠지는 구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빠지다가 주가가 좀 떨어지다가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면서 오락가락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정체 구간을 현재 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체 구간을 벗어나고 조정 국면을 벗어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계속 질주하는 상승세가 이어지리라라고 예상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조정 국면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동으로 본다면 이제 여기가 조정 파동의 큰 2번 파동이라면 예컨대 A 파동이고 B 파동이고 그리고 C 파동이 조만간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파동은 전저점이 얼마냐니까 대략적으로 봐서 2270이었는데 2270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파동이 나타나야만이 조정이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하락할 것으로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주 지난주 금요일 날 보여드렸던 종목 5개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현금이었죠. 현금. 그죠? 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전히 현금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가가 떨어질 때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을 테니까 굳이 서둘러서 주식 계좌를 주식으로 채워놓을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인들은 하루라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입안에서 가시가 돋는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계좌에 현금이 있는 꼴을 못 봐요. 그죠? 뭔가를 사지 않으면은 시대의 흐름이 뒤떨어진 것 같고, 그죠? 내가 저거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식이 올라가고 나면은 정말 원통해 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지나고 나면은 서둘러서 좋은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때 원통해 하던 가격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에 나지 않거나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고 할 따름이죠. 그렇든 간에 현금 보유 비중을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라, 가지고 계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주식을 좀 사야 되겠다. 근데 현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게임빌, 뉴인텍, KC, 종당바이어라고 보여드렸는데, 자, 게임빌부터 봅니다. 게임빌 오늘 플러스 1.94%로 플러스 500원 오르고 마감되긴 했는데요. 좀 아쉽죠, 그죠? 계산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상승폭이 상당히 컸는데 오히려 계산가에 비해서 좀 떨어진 상태로, 그러니까 아쉬운 계산가에 비해서는 마이너스로 출발하긴 끝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추세가 아직 상승세입니다. 게임빌 같은 경우에 주가 매수를 언제 보는 겁니까? 그렇죠. 4만원 전고점을 넘어가면 계속적으로 좀 더 추가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SI가 지금 아직까지 아래쪽이 얼마입니까? 오늘 마감 기준으로 65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4만원 전고점을 넘어서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보유하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임빌. 그래서 제 판단은 뭐냐? 오다 그죠. 좋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자, 뉴인텍입니다.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릴 때 이 종목은 예컨대 위쪽으로 2,100원에서 2,200원 사이가 올라가면은 매물이 좀 많고, 반면 아래쪽으로 1,600원, 1,700원 사이에서는 지지선이 나타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고 위로 올라갈 때는 매도하면은 약간 어제 같은 경우에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매수해가지고 약 한 1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1,900원에서 2,100원 정도까지는 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장중에 2,350원까지 갔었죠.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2,100원, 2,200원 사이의 매물벽을 일단은 뚫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래쪽 위쪽으로 길다란 수렴을 남기고 쭉 밀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마감가는 계산가에 비해 가지고 훨씬 높은 수준에서 얼마야 9%는 올랐으니까 매우 만족스럽긴 합니다만은 역시 우리의 목표가 2,100원에서 2,200원 사이가 되면 10% 정도 먹고 떨어진다 라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아래 위쪽에 수렴이 나타난 걸 봐서는 아무래도 좀 위태위태하다는 거죠. 혹시 아침에 매수하신 분이라 그러면은 장중에 매도하셨다 그러면 이 위에서 매도하셨다면 매우 잘하신 거고요. 10% 이상 수익을 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일이라도 찬스가 있으면은 내일은 이 종목을 팔고 싶습니다. 따라서 뉴인텍은 내일 어떻게 한다고요? 팔자. X입니다. X라면 뭐죠? 팔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KC. 자, KC 같은 경우에는 파동으로 봐서 C가 끝나고 1, 2, 3, 4, 5 ABC가 끝나고 다시 올라갈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까지 넘어섰으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위쪽으로 수렴이 좀 나타났으니까, 더구나 RSI가 조금 높으니까 아마도 하루 이틀 정도 주춤거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뉴인텍의 경우에는 10% 목표였으니까 충분했고요. 그건 단기적으로 들어간 목표였고, KC는 좀 더 계속적으로 보유하여도 괜찮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링으로 보더라도
채널을 한번 그려보면은 좀 더 이렇게 이렇게 더 그려지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유해도 괜찮겠다. 그런 이야기죠. 자, KC는 계속 보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동그라미 X 동그라미 하는 이야기는 보유 또는 사고, X 팔고 동그라미 보유하거나 사고 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종근당 바이오는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오늘 마이너스 2.67%나 하락한 종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금요일 날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이 종목을 어떻게 말씀드리냐니까 이 종목은 사실은 무엇을 기대하고 매수하냐니까 뭘 기대한 겁니까? 구름에 가까워지고 나서 빵 뛰는 것을 기대하고 매수한 거죠. 매수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당장 서두르지 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샘플이 우리는 뭘 기대하냐니까 영진약품 같은 겁니다. 영진약품의 이때 주가가 곧 예컨대 급등했다가 8,400원까지 갔다가 이후에 조정을 받고 떨어져 가지고 얼마입니까? 6,000원 밑으로 쳐박혔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나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나 비슷한 측면이죠. 그죠? 그런데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움직임을 보시면은 주가가 옆으로 조정을 보이다가 이런 소위 가로구름, 세로구름, 그죠? 이런 세로구름을 만납니다. 그렇죠? 구름을 만납니다. 얇고 세로구름을 만납니다. 얇다 보니까 쉽게 돌파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졌는데 얘가 구름을 만나더니 와방빵 올라갔죠. 그죠? 얘가 구름을 만나면서 구름을 타고 빵 올라갔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구름 옆에 있으니까 구름도 세로구름이고, 그죠? 세로 맞죠? 세로구름이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구름을 만나면은 빠방빵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항상 맞을 수는 없죠. 어떻게 틀립니까? 얘가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만사 호황이죠. 그죠? 만사 휴입니다. 구름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이니까 구름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당연히 손절. 그죠? 하지만 이 종목은 구름 밑으로 안 내려가고 구름만 타면은 구름이 두터운데 구름이 옆에서 만나면서 구름만 타면은 잘하면은 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어서 위에 있는 세 종목은 뉴인텍은 단타, 게임빌과 KC는 좀 길게 보더라도 괜찮은 종목, 하고 종근당 바이오는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둘 중에 하나, 그죠? 크게 먹거나 아니면은 손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 종목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종근당 바이오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다. 그죠?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댓글이 금요일날 제가 20몇 개 종목을, 40몇 개 종목을 처리하고 나니까 댓글에 여러분들이 올려준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가요? 얼마 안 되네요. 부드럽게 재빨리 종목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종목 분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상관없습니다만은. 자, EDGC입니다. EDGC. 어떻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파동을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죠? 파동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냥 일목으로 볼 때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밑에 내려와 있죠. 이미 전환선과 기준선이 역전됐죠.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고 두 개가 만났고, 여기 파란 색깔이 후행스팬인데, 후행스팬이 하루, 지금 현재 캔들과 딱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런가요? 볼까요? 밑에 내려왔네요. 여기 파란 색깔이 후행스팬인데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러니까 후행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이제 지행스팬이라고 쓰겠습니다. 지행스팬도 내려왔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구름에 딱 붙어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재수가 좋으려면 구름도 얇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타주면 구름의 밑으로 안 내려가고 위로만 타주면은 예컨대 영진약품이나 또 뭐 있죠? 혹시 종근당 바이오나 또는 그 과거에 예컨대 그 허다한 종목들, 바이오 관련 종목들, 구름을 옆으로 치다가 날아간 종목들처럼 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구름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말짱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하루 이틀만 보면 근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느냐 구름 밑으로 들어가 버리냐가 계속 가지고 있을 건지 아니면은 팔아치울 건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EDGC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더 두고 보자. 그죠? 퀘스천 마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풍입니다. 원풍은 손절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언제 매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 구름 위로 올라갔고요. 구름 위로 올라갔고 그리고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고 더구나 구름을 요거 보이십니까? 구름을 옆에서 만나니까 만나면서 구름벽을 타고 오르잖아요. 그죠? 구름벽을 타고 오르잖아요. 그래서 뭐 서둘러서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장사는 이게 또 눈에 보이네요. 길다란 수염이 걸렸는데 아마 이 거래량이 터졌으면 골치 아프죠. 아, 그렇네요. 지워볼까요? 다 지우고 요날 거래량이 빵 터졌죠. 33만 7,300주나 거래가 됐네요. 그러면서 위로 길다란 수염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거래가 연락이 되다가 여기서 산 사람들 다 물리면서 거래가 왕창 터지고 소위 그 잔해만 남기면서 그죠? 물린 사람들은 남기면서 주가가 쭉 밀려버렸고요. 이후에는 주가가 줄줄줄 밀렸으니까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34만 7천 주 매수한 사람들 죽었죠. 이때까지 계속 헤매였을 겁니다. 아마도 부산에서 그 말씀하신 분이 손절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 여기서 매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이 수준을 넘어서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장대 비슷하게 양설이 나타난 게 일단은 고무적이긴 한데 이때가 33만 7천 주 거래된 데 비해 가지고 오늘의 거래량이 해봤자 9만 2천 주 정도에 불과하니까 이 33만 7천 주를 압도할 만한 상승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더 터져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상황은 그저께보다는 이때보다는 괜찮아졌으나 시간은 좀 더 걸리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절할까요? 손절할까요? 나중에 생각하면은 그때라도 팔 거리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언제 손절할까요?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해 버리죠. 그죠? 근데 4,118원입니다. 여기에 4,118원. 그러니까 4,1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손절한다라는 각오로 계속적으로 홀드해도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동그라미입니다. 원품. 자, 그 다음에 시제는 C파동쯤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죠. 지금 제가 써놓은 걸 보니까 아마 1, 2 여기가 1이고 2고 뭐 3고 그다음 4라고 아마 쓰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4번 파동에 어딘가 ABC 어딘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또는 A, B, C, D, E일 수도 있고요. 삼각형은 통상 A, B, C, D, E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삼각형. 그림이 좀 이상이 됐습니다만 하여간 삼각형은 A, B, C, D, E가 되는 거니까 아직은 뭐 여기가 C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여하간에 이런 움직임이 조정이 나타날 거로 아직까지는 그 파동의 끝이다라고는 알 수가 없고요. 알 수 없고 다행스러운 게 구름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아까처럼 우리가 앞에 보았던 많은 종목들처럼 구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냐. 여기서 손절하기는 너무나 억울하고요. 진작에 안 팔았다면 여기서 손절하면 너무나 바보 같은 손절은 항상 옳습니다만은 타이밍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좀 더 기다려도 되지 않겠냐. 요점 아마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점을. 그러면 근데 A, B, C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구름의 지지를 기대해 보자.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고 있어도 되지 않겠냐. 동그라미입니다. 지젠 기다려 봅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을 커비드 핸들로 볼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커비드 핸들이면은 커비라면은 이게 커비드 핸들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커비드 핸들이라면 이 바닥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오랫동안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컵 이쪽인가요? 볼까요? 좀 더 크게 볼까요? 잠깐만요. 이게 이걸 커비드 핸들로 보기는 좀 어렵죠, 그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두 개가 비슷해야 되는데 컵이란 게 이게 양쪽이 비슷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보나요? 커비드 핸들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억지로 이쪽 벽하고 이쪽 벽하고 여기 들어간 이런 게 나타나면 커비드 핸들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컵이라면 이렇게 평평해야 된다고 이렇게 평평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굳이 커비드 핸들로 보고 싶다. 뭐 보면 되죠. 뭐 그러려면 커비드 핸들이라고 되려면 약간 이쪽에 중간 컵이 좀 파여도 뭐 특이하게 혹시 파여도 커비드 핸들로 보려면 이게 이제 이쪽의 벽이니까 이쪽 벽을 넘어서는 핸들이 이렇게 이렇게 돼야 그죠? 핸들이 이렇게 돼야 커비드 핸들이 완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 고점을 넘어서야만이 커비드 핸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커비드 핸들로 보기에는 좀 억지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억지스럽다. 굳이 커비드 핸들로 보려고 억지로 말하는 거지. 다시 뭐 커비드 핸들로 보기는 그렇고요. 커비드 핸들로 보고 싶다는 말씀은 아마도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커비드 핸들이 되면 바방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거를 기대하고 혹시 커비드 핸들이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일목균형표 뭐 파동을 셀 수는 없고요. 일목균형표 절한선이 이 빨간선이 절한선인데 절한선이 기준선 위에 있고 구행수평 요것도 캔들 위에 있고 주가도 구름 위에 있으니까 상승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여기 급등세가 나타났으니까 제가 방금 서면 지워버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삼성생명이 급등한 날 이날 제가 뭐라고 설명했나니까 다 지우고 볼게요. 뭐라고 설명했나니까 아마도 급등세가 나타났으니까 아마도 조정이 나타날 텐데 조정은 이 캔들 몸통의 절반 이하로만 조정이 나타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절반 이하로까지 조정이 나타나 버리면은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요 캔들 절반을 그 다음 날 얘가 조정이 이걸 갖다가 침범하는지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근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밀리면서 요 중간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다왔던 상승폭을 유지를 못했고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또 물련꼴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것들이 다 악성 매물로 남아있을 테니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다시 본전을 찾으려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현재로 봐서는 요 매물들을 넘어서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생명은 뭐 사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팔라고 그래도 애매하고 그냥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애매한 상태 퀘스천 마크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우 데이터입니다.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아마 이 데이터를 설명할 때 이 정도에서 아마 설명해 같기도 하고요. 그때 절한선 꺾였고 두 개가 교차했고 9X배 밑으로 내려왔고 주가마저 구름대로 내려버리면 골치 아파진다. 다만 구름 밑으로 내려올 때 동상적으로 구름을 한번 건드려보는 여기가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건드려보는 기억이 있을 테니까 그 건드려볼 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시라. 재수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아마 그렇게 말씀드린 거로 기억이 되는데 다우 데이터는 다행스럽게도 구름을 밖으로 내려온 다음에 한번 구름을 건드리다가 다행스럽게도 빠방 이렇죠. 애매하죠.
넘어설 듯 하다가 다시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역시 이것도 구름을 넘어서느냐, 이제 다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다시 내려가는 것이 되다 보니까 정말 애매하고도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죠? 지금 당장 팔기는 억울하죠. 그죠? 지금 살까요? 얘는 위험이 높죠. 가지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일단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다우 데이터는 뭐다?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자. 동그라미.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자가 아닙니다. 계속 가지고 있자. 말 잘못했다. 위로 올라가면 계속 가지고 있자죠. 죄송합니다. 다시 마크를, 퀘스천 마크. 그죠? 퀘스천 마크. 하루 이틀 보다가 구름 넘어가면 계속 가져가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 퀘스천 마크가 뭐로 바뀝니까? X. 그죠? X로 바뀐다. 팔아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우 데이터. 그 다음에, 더존 비존입니다. 더존 비존도요. 아마도 이때쯤 돼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죠? 구름 밖으로 내려갔지 않냐. 그러니까 구름을 위로 테스트해 볼 때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했는데 얘는 다행스럽게도 마방 올라가 버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야말로 그 암흑에 있던 소위 암흑에서 헤매던 구름 밑에서 그늘에 있던 시대는 끝났고 광명을 찾았으니까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혹시 이렇게 하면 되면 지금 더존 비존과 마찬가지로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을 거다는 거죠. 그죠? 반면에 그럼 더존 비존은 계속 갈 거다. 오케이. 대신에 요 수염과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음선 생겼고, 그 다음에 RSI가 과열 상태이고, 당장 RSI가 매도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RSI가 소위 과열 상태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좀 더 밀리면은 RSI가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거래하신다면 일단 파는 게 전략이고요. 아니면은 RSI가 매도하라 한 다음에는 얘는 분명히 밀리면서 구름을 넘어섰으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구름이 위에 있는지 튼튼해 보이는지를 테스트 해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밀리더라도 마찬가지로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똑같은 이유로 구름 밑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를 테스트 해보고 그런 다음에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구름이 튼튼한가 든가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모색해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더존 비존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예상된다. 길게 보면은 상승이 예상된다. 뭐라고 쓸까요? 동그라미로 할까요? 동그라미. 단기적으로는 X. 그죠? 단기적으로는 X. 그러나 그 조정 끝나고 나면 동그라미. 두 개 다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두산 솔루스 마지막입니다. 두산 솔루스. 파동을 보니까 1, 2, 3, 4, 5 다 썼네요. 그죠? 이까지 1이고 2고 3고 4고 아마 여기가 당연히 4, 5가 될 것이고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산 솔루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까지가 조정이었는데 그럼 이까지가 조정이 끝이다 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짧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정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정 기간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위로 수렴도 달렸고 그래서 역시 조정의 가능성이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도 조정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구름으로 봐서는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 두산 솔루션도 뭐라고 써야 되나? 단기적으로는 X 그리고는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올라갈지 모르니까 동그라미인데 그것을 당장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대충 마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동그라미, 오케이, 보유, 퀘스천 마크, 하루 이틀 보면은 얘가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구름 밑으로 내려감에 따라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찬스가 줄 거다. 이디치즈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더존 비전은 조정 예상되지만 길게 보면 괜찮아 보인다. 두산 솔루션 일단 조정 예상되고 조정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길게 보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그래서 퀘스천 마크를 그려놓은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뭐 계속적으로 보유하거나 또는 오늘은 사실은 뚜렷하게 좋다, 이거 괜찮네요 하고 할 만한 종목이 시전 정도인가요? 시전도 당장에 가서는 뭐 조정을 구름 근처에서 만나가지고 할 테니까 뭐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면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동그라미와 X와 퀘스천마크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좀 더 확실해지죠? 어떻게 할 건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